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우리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서 평생 관리해야 되는 이곳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서 오늘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날씨 요정 박수연입니다. 봄이 온 듯 하다가도 일시적으로 추워지는 현상이 찾아오죠. 봄꽃이 피는 걸 시샘한다고 해서 꽃샘추위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4월 중순까지 종종 찾아올 텐데요.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출근길에는 꽤 춥고 또 낮에는 포근합니다. 종잡을 수 없는 초봄 날씨인데요. 오늘은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오늘 아침도 아직 바람 끝에는 겨울이 묻어 있습니다. 어제만큼이나 쌀쌀한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올라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갈수록 메마를 텐데요. 산불 위기경보도 경계 단계로 산행이나 캠핑 가신다면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도 쾌적합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살짝 내릴 텐데요. 내일 새벽까지 제주에는 최고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밤 남해안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14도, 광주는 16도, 부산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는 만큼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날이 갈수록 포근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위험한 협의 이혼 신청서입니다. MC님들 협의 이혼 신청서 이런 메일 받으시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놀랄 것 같아요. 갑자기 웬일인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냥 무심코 이렇게 눌러볼 것 같지 않으세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요. 북한 조직 해커로 추정되는 조직들이 이런 내용의 워드 파일로 악성 코드를 심어놓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해당 파일을 가지고 있는 메일 함부로 확인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인터넷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 대응센터 ESRC에 따르면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이 위장 파일로 워드 파일로 위장을 해서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움직임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워드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글 파일의 형식으로 보여진다라는 점인데요. 해당 파일은 이 공격자로 하여금 원격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사용자의 계정 및 사용자의 환경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요. 원격 코드 실행, 또 파일의 업 다운로드 등 추가 악성 행위까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내용의 제목이라면 정말 무심코 순식간에 클릭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지 하면서. 근데 궁금한 게 이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건 어떻게 확인이 된 거예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 인터넷 보안 업체 ESRC에 따르면요. 여러 지표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번 공격은 북한 정찰총국이 배후에 있는 즉 지능형 지소기업 APT 조직이 실행한 스모크 스크린 공격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합니다. 정찰총국이란 이 북한의 정보기관이자 대외 무력 행사를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구체적인 업무를 좀 살펴보면 공작원의 양성 및 침투, 정보 수집, 또 요인 암살, 납치, 테러 등의 공작을 벌이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ESRC는 최근에 이 북한 정찰총국이 배후에 있는 이러한 해커 조직에 대한 국내 공격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PC 사용하실 때 의심스러운 파일 함부로 실행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파일도 잘 가동하셔서 안전한 PC 환경 만드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듣자니까 무슨 첩보 영화 줄거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의심스러운 메일이 도착을 하면 발신인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보고 이제는 열어보든지 뭐 이래야 되겠다 싶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충북 여중생 집단 성폭행 의혹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북의 한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 집단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불법 촬영 피해까지 입었다라는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지난달 중순 이 청주 소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4-5명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휴대전화 이용해서 불법 촬영까지 했다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학교에서 이 피해 여학생 A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우연히 알게 됐고요. 학교폭력 이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성폭력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합니다. A양의 부모 또한 딸이 동급생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대전 지역 경찰서에 접수를 했고요. 현재 이 사건 이 청주 흥덕경찰서로 이관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피해 학생의 큰 충격이 걱정되는데요.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이 피해 학생 중학생에 불과하잖아요. 네. 굉장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따라서 경찰도 이 피해 학생이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은 다음에 이 피해자 조사부터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폭력 이 행위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들의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본다라고 합니다.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성폭력 사안을 신고했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 실행했고요. 또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다라고 하면서 현재 시점에는 이 가해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 학생의 진술이 좀 상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죄가 있으면 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사내 육아제도 불만입니다. 성인 10명 중 4명꼴로요. 회사 육아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제 한 HR테크 기업에서 국내 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요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인 남녀 1,1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응답자의 결혼 여부에 따라 미혼 그룹, 기혼 그룹 이렇게 나누고 또 현재 자녀가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혼자 그룹에서는 자녀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대답보다는 자녀 계획이 없다라는 쪽이 57%로 더 많았고요. 기혼자 그룹에서도 현재 자녀는 있지만 이 추가적인 자녀 계획은 없다라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고 현재에도 자녀 계획 없고 미래에도 자녀 계획 없다라는 대답도 18%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어서 자녀 계획을 세우는데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순위는 무엇인지 꼽아달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를 물었는데 두 질문 모두 응답자의 대답 1순위가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만큼 아이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큰 부담이고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육아 관련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을까요? 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조사를 했는데요. 약 30% 정도는 만족한다라는 응답이었지만 40% 정도가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만족의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더니요.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좋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회사에서 눈치가 보인다. 또 경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출산 장려 정책을 활용하면 경력에 악영향이 되는 것인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업에서 운영 중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다라고 밝힌 400명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으로 인해서 실제로 본인 또는 주변인이 해고나 발령이나 또 중책에서 제외되거나 연봉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을 보거나 직접 경험한 바가 있느냐 물었더니요. 무려 응답자의 65%가 그런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정책은 있는데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까 봐 이걸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눈치가 보이는 거고 오. 실제로 이걸 냈더니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 이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응답자들이요, 가장 빨리 개선해야 될 것들도 꼽아봤는데 1순위가 바로 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의 법제화를 꼽았습니다. 2순위로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도입을 들었는데요. 실제로 스웨덴과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실시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했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만 있고 아빠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아빠도 같이 가서 도와야 되는 거니까 아 이거를 누군 내고 누군 안 내는 게 아니고 강제로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모두 다 하도록.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군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 같이 챙겨보죠. 행복진료실 문 열겠습니다. 네, 진료에 앞서 행복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희연 한의사,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차윤환 박사, 이지영 치의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행복진료실 어떤 주제로 진료를 할지 주제부터 보고 오죠. 이것이 뭘까요? 마스크. 주제라기보다는 뭐 이걸 맞추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렇죠. 마스크 쓰고 심해지는 건 요쪽에 그 피부병 이런 거. 맞아요. 피부병도 있었고 저는 게으름이 아닐까 싶은데 마스크 많이 쓸 때 전 주말에 화장을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써가지고 표정은 많이 증가했거든요. 왜냐면 네. 이게 숨기니까 이게 나쁜 소리 하면 속으로는 이게 눈은 웃지만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네. 화나면 메롱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뭐 표정과 연관된 내용이 아닌가 그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글쎄요. 여러 대답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힌트가 더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에? 이번에는 반대. 마스크 벗자 매출 오른 이거. 있어. 저건 압니다, 저거. 마스크 벗고 나니까 이제 매출이 네. 오른 거. 회식 자리. 회식 자리? 그러니까 식당이나 아니면 이게 한 잔. 요런 네. 게 이제 매출이 좀 올랐죠.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저 아침 정보 프로그램에서 아침부터 무슨 술 매출이 올랐다 그것도 그렇죠. 이런 얘기 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앞서 이재용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마스크 쓰고 피부 네. 안 좋아진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뭔가 이게 첫 번째 힌트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피부과 선생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피부과 선생님, 피부 쪽은 네. 아닌 것 같고. 자, 다음 힌트 가겠습니다. 오, 옥수수. 노란 옥수수인데. 이게 우리가 감을 못 잡으니까 쉬운 힌트를 바로 주셨네요. 옥수수 하면 뭔가 치아와 그렇지. 관련된 거 아닐까요? 맞다. 왜냐하면 저게 한 4월 중순 정도 나왔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옥수수가 좀 나오거든요. 네. 제철 옥수수가. 그러니까 그때는 저게 제철인데 오늘은 3월이니까 저건 일반적으로 옥수수. 근데 네. 옥수수 중에서도 누렁니.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보기 좀 안 좋으니 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아니, 보시는 분들이 쟤네들은 왜 이렇게 오늘 돌리는 거야? 치과 선생님 나오셨는데 무슨 얘기야? 이럴 것 같은데. 어렵다. 주제 바로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100세까지 끄떡없는 치아 건강 백서입니다. 네. 역시 뭐 치아 관련된 얘기였네요. 그러네요. 네. 옥수수가 결정적이었죠. 예, 치아 건강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나눌 겁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힌트를 하나하나 좀 다시 되짚어 네.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힌트. 마스크 쓴 뒤 심해진 이것.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네, 마스크를 쓴 뒤 심해지는 이것 바로 입냄새입니다. 입냄새. 그렇죠. 최근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마스크를 오래 쓰시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입냄새가 심했나, 오. 입에서
홍어 삭힌 냄새가 난다. 이제는 입에서 은행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서도 이렇게 입냄새가 심해졌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입냄새를 좀 의식해서 그런지 이 편의점이라든지 마스크가 해제된 이후에 편의점이라든지 온라인 쇼핑몰에 그 매출 성향을 봤더니 뭐 혀클리너라든지 칫솔이라든지 뭐 치약이라든지 구취 제거제, 구강 세정제 이런 것들 매출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해요. 아, 매출이 오른 게 그런 거 매출이 오른 거구나. 이게 매출도 올랐는데요. 실제 이 마스크를 썼을 때 이 입냄새의 정체를 연구한 결과도 있는데요. 국내 대학병원 한 이제 구강내과 교수님이 이 마스크 내면의 세균 분석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과 입냄새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논문을 최근에 이제 SC아크 국제 저널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3시간 이상 마스크를 착용한 총 50명의 환자 중에서 절반은 입냄새가 없고 절반은 입냄새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 마스크 내면의 미생물을 조사하고 구취 유발 구강 세균 등의 이 존재 여부를 측정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입냄새가 있는 환자에게서 이 구취 유발 원인 중에 하나인 부패한 냄새가 내는 이 메틸 메르캅탄이라는 것이 더 높게 측정됐다고 합니다. 그 수치는 이제 마스크 착용 시간과 비례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마스크를 쓴다는 게 나가야 되는 그 습기들이 이제 피부하고 이제 구강 속에 자꾸 더 머물게 되니까 구강 세균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입냄새가 증가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이게. 네, 그렇죠. 게다가 아무래도 이제 구취의 흔한 원인이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들이 입안에 남아있거나 잇몸 질환이 있던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오래 입을 다물고 있게 되고 입과 마스크 사이에 환기가 안 되면서 이것들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입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맞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앞에 네. 있는 사람이 이게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야, 너 입냄새나 이렇게 얘기하기가 아이, 못하죠. 맞아. 상당히 애매합니다. 어떡해요. 네. 네. 되게 사람들은 본인한테서 나는 냄새를 모르잖아요. 왜 멀리 자꾸 그러세요? 아유,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움찔해요. 입냄새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마스크를 좀 상당 기간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본인이 입냄새를 자각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썼다가 벗어둔 마스크를 쓰면 거기서 이제 입냄새가 나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입으로 막 맡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 왜 뭐 치실을 치아 사이에 이제 잠깐 넣었다가 한 5초 후에 빼서 그 냄새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네. 네, 뭐 아침에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비가 상실까 봐. 지금 또 아침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좀 같은데. 거시기 하긴 하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손등에 침을 발라서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또 냄새를 또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 네, 저렇게 또 확인하시면 또 아침부터 또 식사 못 하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또 이 구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간단하게 셀프로 우리 구취 냄새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니 그런데 뭐 자기 입냄새 대부분 이렇게 손 한번 막아가지고 허하 하면 되는데 이것도 뭐 셀프 또 체크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배워야죠 그럼. 네, 뭐 일단 구취 관리하는 것도 구강 관리의 사실 기본이기도 하고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생활을 하시니까 구취 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손으로 확인하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요, 바로 종이컵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도 조금 종이컵. 더 위생적으로 구취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크게 이제 이 마스크 그 컵 안에 입을 대고 크게 깊은 숨을 이렇게 내쉽니다. 내쉰 다음에 뭐 냄새를 맡아보는 거죠. 바로 맡아요? 바로? 네, 바로 맡으시면 됩니다. 이거 옛날에 그 음주 측정할 때 이렇게 네, 거의 비슷한 거죠. 네. 네네. 약간 메틸 메르캅탄 자체도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구취 냄새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부터 저희가 이러는 이유는 다 건강하자고 이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구취 얘기 나오고 이래서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데 정말 이렇게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이제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약간 인식하고 있으면 그래도 저희가 좀 얘기라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렇게
근접해서 얘기를 못 하실 네. 텐데 근접해서 얘기하시면 야 이거 참 심한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참 민망하기도 하고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입냄새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였고요. 자,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취 관련 용품의 매출도 올랐다 이런 건데 실제로 치과를 찾는 이런 분들의 치아 고민, 마스크를 벗기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제가 실제로 이제 치과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 마스크를 벗기 전과 후에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충치 치료라든지 잇몸 질환 치료, 뭐 그 외에 뭐 이제 신경 치료라든지 뭐 이렇게 통증을 동반하는 급한 치료는 뭐 마스크를 벗기 전과 후가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마스크가 좀 최근에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 건강 이외에도 약간 심미적인 그런 치료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누런 치아라든지 뭐 교정 치료, 양악 수술 이런 거에 대한 좀 문의가 좀 많아진 편입니다. 네. 그 예전에는 아파도 꼭 참고 치과 안 가려고 했죠. 되도록. 맞아. 근데 무서우니까. 뭐 이가 아프고 이러면 치과를 갔는데 요즘에는 그것 말고도 이를 네. 관리하기 위해서 치과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100세 건강 시대에 치아 관리, 치과 건강, 치아 건강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노 마스크 시대 치아 고민 어떤 건가요, 이재영 선생님? 노 마스크 시대 치아 고민 첫 번째는 바로 치아 미백입니다. 입에.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마스크 벗고 나서 이렇게 웃을 때 이게 하얗게 착 가지런하면 너무 예쁘니까 그럼 호감도도 높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TV가 대부분 다 좀 큰 TV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하는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가 좀 이렇게 딱 웃는데 누래. 그러면 조금 이게 갑자기 요즘 말로 깬다 그러잖아요. 이게. 네. 그런 맞아요. 경우도 좀 있긴 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 립스틱 바를 때 느끼실 거예요. 치아가 좀 누런 빛이면 네. 립스틱을 또 발랐을 때 진한 색상이랑 그 차이가 나면서 네. 이게 좀 더 좀 심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인 씨는 뭐 항상 보면 가지런하고 치아가 하얗고 고르니까 상관없는데 저도 제 친구가 치과 의사가 한 명 있는데요. 네. 제 방송 내용은 모르고 그 친구는 맨날 제 이만 봐요. 그게 직업 특성이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치아 색깔이 좀 이렇게 변색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나이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네, 아무래도 이제 치아는 치아를 착색시키는 이제 식습관이나 항생제 같은 특정 약물 복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변색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이제 습관을 오랫동안 지속했을 경우에 노화와 당연히 이 치아 착색이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니 나이 먹고 5학년, 6학년 돼가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 미백, 치아까지도 누런 게 영향이 있다는 게 참 서럽네요. 서러워 진짜. 네. 아니 근데 나이 든 거 서럽잖아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러워. 그런데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치아를 착색시키는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아하. 더 큰 이유. 더 큰 이유? 네, 치아 안에 있는 미세한 구멍들 때문이에요. 아, 무슨 구멍? 치아 안에 구멍이 있어요. 아니, 치아와 치아 사이의 구멍은 알겠는데 치아 자체에 안에가. 미세한 네. 구멍이 있다고요? 네, 치아 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매끈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치아 안에는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미세한 구멍들이 아주 촘촘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 우리가 미세한 구멍으로 그 색소가 들어가서 이 색소가 계속 쌓이면서 이제 치아가 좀 변색돼 보이는 거죠. 구멍이 나와 있어서 구멍이. 이게 변색되기가 쉽다. 그럼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 지금 구조적으로 원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치아 안에 있는 구멍은 이렇게 아주 미세한 공간인데요. 치아가 보통 이렇게 뭐 결정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뭐 칼슘도 그렇고 치아 안에 있는 그런 무기질 결정들 사이에 유기질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원래부터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이제 존재했던 거예요. 네. 그랬군요. 근데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 커피 마시거나 네. 카레 먹으면 치아에 착색된다. 맞아. 그래서 먹자마자 바로 양치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치아 착색을 유발하는 특정 음식이 확실히 있는 건가요? 네, 음식들이 있죠. 이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치아에는 미세한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색소가 침착되면서
사실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식습관과 굉장히 연관성이 큰데요. 특히 이제 색소가 진한 커피나 이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 착색이 잘 될 수 있죠. 레드 와인도 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초콜릿이나 녹차 같은 경우도 착색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뭐 카레나 소스류 같이 끈적끈적힘 이제 이런 소스 같은 경우도 치아에 더 잘 들러붙어서 착색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초콜릿, 뭐 카레, 레드 와인, 뭐 그래 커피도 뭐 색이 진하니까. 네. 근데 녹차도 그런다는 게 또 좀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착색에 영향을 미치죠? 네, 어쨌든 입에 넣는 순간 이제 치아를 스치지 않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제 커피나 차 같은 건 뜨겁기 때문에 입에도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습관을 살펴보면 의외의 음식이 착색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치아 변색을 유발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화면 나왔거든요. 보실까요? 그런 것들이? 뭔가 보니까 블루베리 있고 딸기, 샐러드에 뿌려 먹는 저 발사믹 식초 같거든요. 다 몸에 좋은 거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뭔가 베리류의 과일이 아닐까. 저 블루베리는 그래요. 먹고 나면 저게 이제 진해. 그래서 껍질도 여기 껴있고. 그다음에 착색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진짜 영화에 좀 있을 것 색깔이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네, 여기 그려진 모든 것이 정답입니다. 네, 즉, 네, 베리류 과일 그리고 발상믹 식초는 다 치아 변색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블루베리 등과 같은 베리류 과일은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 함량은 낮아 건강 관리 및 체중 조절에 도움은 되지만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치아 변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베리류 과일을 먹은 다음엔 곧바로 칫솔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한 샐러드에 자주 넣어 먹는 발사믹 식초는 치아를 얼룩덜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야,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옥수수 나와갖고 치아 좀 색이 변한다 그러면 누렁니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치아 변색되는 것도 가지각색으로 변색이 되는 거군요. 야. 네, 그럴 수 있죠. 또 이제 누런색의 이렇게 변색뿐만 아니라 이렇게 검정색으로 변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치아에 조금 관심 있다 그러면 거울에서 딱 보게 되면 약간 검정빛에 약간 이게 변색이 된 치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충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외부 충격에 의해서 혹은 이게 외부 충격으로 미세하게 출혈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신경에 손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외부 충격이 있어서 검정색으로 변색되는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수 있지만 만약 이게 지속된다 그러면 정말 충치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진료가 필요할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치아가 변색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치아 구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이는 경우죠. 구조? 네. 이 사람의 치아는 투명한 범랑질이 이렇게 연노란색 상아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데요. 예, 범랑질과 상아질의 두께에 따라서 치아색이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아질이 두꺼울수록 아무래도 치아가 좀 노랗게 보이고요. 범랑질이 좀 많은 사람은 또 치아가 좀 하얗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좀 선천적으로 이거 좀 왜요? 왜? 선천적으로 왜? 왜? 차 박사님도 상아질이 좀 약간 이 괜찮은데. 네, 맞아.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침부터 놀라게. 네, 아침부터 좀 제가 좀 긴장이 돼서 상아질이 좀 두꺼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범랑질이 좀 닳게 되면 아무래도 안에 이제 상아질이 노출이 되면서 좀 이렇게 비쳐 보이면서 좀 치아가 노래 보이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치아가 변색이 되거나 삐뚤빼뚤하거나 이러면 왜 웃을 때 하하하 이러고 크게 못 못 웃죠. 웃고 이렇게 웃고요. 또 이렇게 가리게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컴플렉스인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치아 변색은 사실 건강상에 치명적인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전체적인 얼굴에 이제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나 취업 같은 걸 앞두고 치아 미백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치아 표면에 이 미세한 구멍들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래도 요즘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네, 실제로 최근에 이 미백 제품에 대해서 이 홈케어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또 뭐 스케일링도 많이 하게 되시는데 이건 어느 정도의 착색을 좀 호전시킬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이게 변색된 치아를 완전히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리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 미백을 하게 되는 건데요. 착색된 치아에 이 원래 치아의 색상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치아 색상이나 뭐 피부 톤을 이제 고려해서 자연스럽게 또 어울리게 이제 진행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백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냥 하얗게 최대한 하얗게 만드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자기 얼굴이나 원래 타고난 치아 색깔에 맞춰야 된다는 게 그게 참 재밌는 내용이네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치아 미백을 하신 분들 사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네, 58세 남성분인데요. 워낙 치아 변색이 좀 심한 상태였고요. 당시 치석도 아주 많고 치주염 또한 앓고 계셨고 노인성 변색도 관찰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아 미백은 크게 치과에서 하는 전문가 미백과 집에서 하는 자가 미백이 있는데요. 전문가 미백에는 치아 신경이 살아있을 때 하는 생활치 미백이랑 그다음에 치아 신경이 죽어있을 때 하는 실활치 미백으로 나뉘는데 이분은 먼저 치주가 안 좋으셨기 때문에 치주 치료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생활치 미백을 진행을 했습니다. LED라는 그런 광선을 이용을 해서 한 4번 정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네. 해졌어. 완전 달라졌는데. 자연스러운 색깔로 뭐 무조건 하얗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되는 거네요. 네. 또 다른 분도 있습니까? 예, 다른 분 있으신데요. 네. 볼까요? 네네. 46세 여성분입니다. 치아 색상 단계표에서 보통 C4나 A4 정도를 치아 변색이 심하다고 보고요. A1이나 B1 정도가 이제 밝다고 보는데 이분은 보통 처음에 A3 혹은 A4 정도 이렇게 약간 변색이 있으셨는데 미백을 하고 나서 생활치 미백을 하고 나서 A1까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죠. 아주 하얘졌죠. 네. 네. 아니 저 정도로 되려면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번, 4번 정도. 얼마 안 금방 되네. 한 달 정도 4번에. 저는 뭐 네네, 몇 그렇죠. 개월, 몇 년 이럴 줄 알았더니. 근데 아무래도 또 뭐 이런저런 또 뭐 김치찌개나 또 뭐 이런 뭐 레드아이 이런 것도 많이 드시다 보면은 또 이제 색깔이 돌아올 수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또 이렇게 리터치 개념으로도 한 번씩 해주시면 예, 좀 하얀 치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럼 미백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치아 미백의 원리는 치아 미백제 하면은 고농도 가산화수소수가요. 가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이제 표백 작용을 하는 산소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범랑질과 상아질에 이제 들어있는 유기질로 이제 침투가 돼서 착색된 물질을 제거하면서 치아가 밝아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미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LED라든지 UV라든지 레이저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고농도의 그런 과산화수소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부 점막이라든지 또 입술이라든지 혀 같은 게 좀 다칠 수가 있어서 화학적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저런 미백 치료는 비쌉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해봤나 봐. 저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사실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졌는지 네. 괜찮더라고요. 아주 비싸진 않다. 네. 비싸지도 않고요. 예전에는 정말 저도 옛날에 좀 많이 했었고 최근에도 좀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정말 좀 약간 뜨겁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할로겐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LED 광선을 사용해서 뜨거운 것도 많이 덜해졌고요. 그다음에 뭐 시린 것도 좀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좀 약간 시도가 있다 보니까 가격은 옛날에 비해서 좀 저렴해지긴 했는데 뭐 한 10만 원대, 20만 원대 거기서 아마 한 번 할 때 그 정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네. 자, 치아 미백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럼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치아 변색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잘못된 자가 미백으로 인해서 구강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미백 치료 전 검사 결과 충치나 이제 잇몸 질환이 있으면은 해당 질환 치료를 먼저 진행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게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 수 있고 치아 미백 효과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인증한 정품 치아 미백제를 사용하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고 이제 다음 고민도 해결해 볼까요? 다음 고민은요? 자, 다음 고민. 노 마스크 시대 치아 고민 두 번째는 바로 라미네이트입니다. 라미네이트. 라미네이트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면에 노출되다 보니까 네, 요즘 네. 클로즈업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그 방송 중에 보면은 몇몇 분이 뭐 이렇게 한 연예인이 방송 중에 시술 받은 치아가 빠져서 화제가 된 것도 아, 있었고. 그건 정말 곤란하겠어. 그죠. 또 한 여배우는 이게 예능 프로에서 이게 뭘 먹는 게 나왔는데 저 라미네이트해서 지금 못 먹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백이 됐던 거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솔직히 남자분들 중에서는 라미네이트 자체를 잘 모르는 여기 1인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게 뭔지. 남성분들도 많이 하는 걸 제가 봤고요. 근데 문제는 내 본래 치아를 이걸 깎아내고 맞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씌우는 거라면서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거 최근에 굉장히 라미네이트 많이 하고 네. 있는데요. 이 앞니의 이 겉 표면이죠. 범람지의 표면을 삭제하고 거기에 접착제를 이제 붙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공 물질을 이렇게 붙이는 시술을 말하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웃을 때 가장 잘 보이는 앞니랑 송곳니, 그래서 6개에서 8개 정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연예인들이 조금 하는 약간 특별한 치료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미용이나 이제 심미적인 목적으로 굉장히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 시술 중에도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치아를 깎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라미네이트를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은 뭘까요? 한번 손상된 치아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치아 삭제 여부가 아닐까요? 그래서 심리 치료를 해서 치아를 삭제하는 경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반드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케이스 따라서 이제 무삭제 라미네이트도 가능하고요. 왜 뭐 최소한의 치아 삭제 라미네이트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아에 대한 손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라미네이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치아를 살짝 깎은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걸 이렇게 쫙 접합시켜가지고 치아를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좀 편하게 한다. 이제 이런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뻐지려고 하기에는 조금 깎아내니까 좀 무섭긴 하거든요, 이게.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치과에 그냥 단순히 정말 이뻐지고 싶어요. 연예인처럼 정말 우리 장혜인 씨처럼 정말 이뻐지고 싶어요라고 그러니까 라미네이트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는 좀 한 번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좀 약간 한 번 더 생각할 틈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거 이외에도 앞니가 삐뚤삐뚤해서 뭐 이제 충치가 생긴다거나 그 외에 뭐 앞니가 벌어져서 음식물이 잘 낀다거나 치아 변색이 심하다거나 치아가 좀 많이 썩어서 좀 약간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라미네이트를 많이 하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의 사진을 들고 와봤어요. 오. 네, 이번 같은 가지런히 경우에는 줬네. 네네 야. 돌출되고 이제 겹치는 치아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치아가 겹쳐서 충치도 잘 생기고 치아가 이제 돌출이 돼갖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약간 이렇게 입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화나 보인대요. 그리고 웃을 때는 입술이 이제 치아에 이렇게 걸려서 썩소. 가 되는 바람에 이제 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최소한의 치아 삭제 라미네이트 하기에는 치아가 좀 많이 좀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만으로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한 2, 3개월, 3, 4개월 정도의 치아 교정을 하고 라미네이트를 함께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치아 성형이네. 그죠? 맞아요. 예쁘게 바꾸는. 이가 아주 가지런하게 잘 돼 있는데 이게 이가 이렇게 삐뚤빼뚤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스트레스고 그쵸. 컴플렉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단계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치료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노마스크 시대 치아 고민, 다음 고민 소개해 주시죠. 네, 노 마스크 시대 치아 고민 세 번째는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이건 많이 하죠. 맞아. 이제 임플란트는 거의 그 조금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다들 한두 개씩 했다라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누가 해줬어? 이거는 관심사 있더라고요. 하는 거는 뻔한데. 요즘에 광고 보면 탕수육이 찍먹이냐 부먹이냐 뭐 아니다 꼭먹이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고. 그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씹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데 나이 들면 예전에는 얼음 쫙 씹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못해. 예전에 오줌을 쫙 씹어 먹었는데 이렇게.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 건강. 맞아요. 아니 뭐 앞에 아무리 맛있는 게 이만큼 쌓여 있어도 못 먹으면은 그거 어디다 씁니까? 소용이 그쵸? 없죠. 네, 맞습니다. 이 치아의 소중함을 느낄 때가 바로 이 씹을 때, 식사를 네. 할 때, 음식을 씹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단단하게 자리 잡던 치아를 상실할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는 이 결손된 부위에 이 잇몸뼈에
금속 소재의 이 인공 치근, 그러니까 뿌리를 심은 후에 이 치아 모형에 이 보철물을 연결하는 치과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이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치아를 상실할 정도로 손을 쓸 수 없는 심각한 치아 질환이 있을 때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이 보통은 시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 비용 자체 부담 때문에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치과를 한 번씩은 다 가봤지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치주 질환이 심하다 이러면 통증이 정말 네. 잠도 못 잘 정도라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잇몸 질환 이외에도 치아가 심하게 썩었거나 치아가 부러졌거나 하는 경우에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많은 경우는 잇몸 질환이 좀 심해져서 치아가 흔들려서 발치하고 나서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잇몸은 치아 아래 이제 이렇게 분홍색으로 보이는 치은이라는 것과 그 밑에 이제 그 치아를 둘러싼 치주인대와 치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치조골 손실이 3분의 2 이상 진행돼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쉽게 힘들어지면 이제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때 치조골의 상태라든지 심리적 요구,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교합 관계 등을 따져서 치료 방법이라든지 치료 기간,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의 선생님들의 처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주 선생님. 와, 이분 이가 김 붙인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옥수수 하나가 붙어 있고 여기는 김이 붙어 있고 이 이는 깨져 있고 야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 총체적 난국인데요. 네. 이 그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치아가 건강한 치아가 오복 중 하나지 않습니까? 네, 반듯하고 가지런하고 이게 하얗게 빛나는 치아는요 누구나 갖고 싶어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아무리 양치질을 이렇게 꼼꼼히 하더라도 이 치아 착색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치아를 누렁이로 만드는 주범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요. 제가 무대로 나가서 주범을 한번 체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체포해 주실 분이 아유, 계실까요? 네, 우리 재용 씨랑 차 박사님. 네, 재용 아나운서도 같이 한번 네, 같이 범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잡아주세요. 먹는 건 저죠. 네. 그 주범이 이 안에 있는 모양이죠? 오늘? 5이나 되는데요, 그럼? 네, 지금 이제 총 4종류가 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치아를 망치는 습관은요, 우리의 식생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무심코 먹었던 음식 중에서 내 치아를 망치는 음식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거 이제 여기 요거 하나씩 나온 여기부터? 것 같은데. 여기부터? 네네. 예. 열어주시죠. 뭔지 궁금해. 자, 열어봅니다. 네. 파스타하고 아니, 저거 이렇게 그냥 피클인데? 그쵸 이렇게 두글두글 해가지고 쑥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저게. 아니 근데 이게 맛있죠. 무슨 일을 면이 좀 저기 뭐야 좀 질겨서 그런가? 그럼 이렇게 후루룩 먹을 때 뭐 이를 다치 아니 이게 뭐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네. 파스타가 나와서 아마 다들 파스타에만 집중하신 것 같아요. 네. 파스타 면 먹을 때 뭐 약간 네. 뜨거운 면이니까 약간 치아나 뭐 약간 잇몸에 그치. 상처를 줄 수 있나라고 파스타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뜨겁지도 있는데요. 않아요. 사실 이 파스타 면보다요. 더 사실 잇몸에 이 치아에 안 좋은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피클 네. 아니 피클이 왜요? 피클도 단단한 건 또 아니고 산도가 높아서 그런가? 아 그런 차 거 박사님, 시큼한 것 때문에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피클 자체가 이 채소를 식초에 절인 식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산 성분 때문에 치아의 부식에 좀 위험이 있는 것이죠. 아, 그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저 피클 다 먹고 밑에 있는 식초 국물 그거 아깝다고 되게 호로록 드시면 네. 더 나쁘겠네요, 그거. 정말 이제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죠. 이게 단순히 식초, 이게 절인 식품들이 식초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설탕들이 다량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다량으로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치아에도 안 좋고 혈당에도 안 좋겠죠. 근데 확실히 우리가 신 거 먹으면 이가 시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피클 사실은 뭐 피자를 먹든 아니면 파스타나 이 약간 느끼한 거 먹을 때 느끼함을 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피클을 또 그렇다고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클 드실 때 조금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그때는 치즈를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아 치즈에는 칼슘도 많고 그리고 산성을 또 중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피클의 좀 산성을 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피클을 드시고 양치질을 바로 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요. 산을 제거하는 데 좋은 이 무설탕 껌을 같이 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여기 파스타에다가 치즈 뿌려서 이거하고 같이 먹으면 되겠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 음료 같은 거 먹잖아요. 우리 아침에 커피 마실 때 보면 그거 안 드시는 분들 요즘 저 따끈한 레몬차 같은 거 많이 드시죠.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말이죠. 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게 그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레몬이나 우리 뭐 감귤 같은 주스들 많이 먹잖아요. 이런 것들도 실제 이제 감귤류도 네.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굉장히 좀 뭐 잇몸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산성이 있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 좀 좋지 않고요. 또 하나 이제 자몽 많이 드시잖아요. 네. 자몽 같은 경우는 그 부식성이 콜라 맛먹을 정도로 그래요?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이런 과일 음료나 과일을 먹게 되거나 이럴 때는 이 사실 한꺼번에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는 빨대로 드셔서 그 닿는 면적을 좀 줄이시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일단 드셨을 때 아우 싫어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입에 좀 접촉 시간을 좀 줄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 네, 두 번째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빵 이거 제일 자극성도 없고 심심하고 이 식빵이야, 단맛도 뭐. 없고 뭐 그런데 이게 왜 괜찮은 거 아니에요?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은 당이 있으니까 아 이거는 조금 걱정되는데 뭐 흰빵 문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문제는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흰빵에 들어있는 바로 밀가루 때문입니다. 밀가루. 이게 무슨 혈당이나 뭐 살찌는데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치아에도 영향을 그러니까. 미친다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충치균이 좋아하는 게 바로 당 성분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빵을 먹게 되면 우리 침에서 소화효소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게 분해가 되면서 단성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 사이사이 끼면서 이 충치균이 잘 생기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빵만 먹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 이제 딸기잼 네. 발라서 먹으면 치아는 정말 나쁘겠네요. 근데 저게 뭐 세 끼만 먹는 것도 아니고 간식으로 그냥 지나가다 하나씩 먹으면 그때마다 또 뭐 양치하고 이러는 거 솔직히 좀 어려운데. 그렇죠. 이게 뭐 간식 먹을 때마다 매번 이렇게 양치하는 것도 사실 곤욕이죠. 그리고 매번 또 너무 자주 양치를 하게 되면 또 치아에 손상을 입을 치아나 뭐 이 잇몸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데 사실 간식 먹을 때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요. 이런 빵을 드실 때는 조금 물을 좀 많이 드세요. 물을 많이 드시면서 헹궈내서 치아 사이에 이런 빵 조각들이 끼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또 이게 이제 너무 단순당을 먹는 것보다는 복합당 위주의 통곡물에 빵을 또 드시는 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식빵 샌드위치 딸기잼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탄산음료 같은 거 쫙 먹으면 치아는 정말 많이 힘들겠네요. 힘들겠죠. 네. 맛있긴 한데 아. 안 좋다. 세 이거는 와. 우리가 아니 흔히 이거는 먹는 안 국밥. 되는 게 이거 혹시 어제 한잔 하신 분들 같으면 네, 그렇죠. 일단 요 얼큰하고 뜨겁고 네. 빨간 요 국물 요거 먹어줘야 되는데. 아마도 이 그림 보시면 차 박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렇지. 아 이것도 먹으면 안 되냐라고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국물 요리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50도 이상 뜨거운 국물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치아나 잇몸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보면 색깔이 좀 어떤가요? 빨갛죠. 빨갛고 뭔가 기름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물의 주 성분이 이 기름 성분 그리고 염분 성분 자체가 이 치아를 좀 자극해주고 또 산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좀 치아 건강에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당분만 생각했는데 염분도 안 좋네요. 그러니까 뜨겁고 맵고 네. 짜고 이런 게 다 안 좋다. 네, 그렇죠. 이게 뜨겁고 매콤한 국물을 먹으면 사실 해장하기도 좋고 속도 든든하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식사로 많이 이제 애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뜨거운 국물 같은 경우는 육수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름기는 치아 표면이나 치아 사이사이에 들러붙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잔여물이 잘 제거되지 않으면서 충치가 더 잘 유발할 수 있죠. 또 국물 맛을 내는데 사용하는 뭐 소금이나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도 염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염분 자체도 입속에 이제 입속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충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해도 한국 사람들에게 뜨거운 국물 이렇게 탁 해가지고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거 소울푸드거든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포기합니까?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국물 요리를 무조건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또 특히나 뜨거운 국물 먹을 때 약간 시큰거리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거 자체도 신경에 좀 자극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좀 염분도 좀 줄이고 또 너무 뜨겁지 않게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게 조금씩 줄여가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이게 뜨거울
때는요 짠 정도도 몰라.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간을 몰라요. 간을 모르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좀 원래 식혀서 드셔야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짠맛을 덜 느끼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이게 넘겼을 때 여기서 뜨거운데 여기는 어떻겠냐고. 아우. 어쨌든 되는 거지. 네 번째로 넘어가시죠. 자, 네. 나물인데. 나물이죠. 아니 네. 나물도 이게 한국 사람들 하면 이 나물 문화인데 이거, 드시는 거. 이거 몸에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나물 자체로는 건강에 좋죠.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된다고 하면 건강에 좋은데요. 이 나물의 좀 특징이 있잖아요. 지금 나물 하게 되면 길고 조금 질긴 이제 식이섬유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또 치아 건강을 좀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비빔밥을 우리가 그러니까 먹을 때 하고. 너무 맛있는데 이 긴 자체가 문제인가요? 좀 이렇게 잘라야 되는 모양이죠. 네, 이게 긴 자체가 이게 이빨 사이사이 끼면서 이거 자체가 조금 문제고 이게 이빨 사이에 끼면 이게 잘 안 빠지잖아요. 잘 안 빠지면 여기에서 충치가 생길 수도 있고 이 구취의 원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게 잘라서 드시는 게 좋죠. 또 그 끼면은 다들 이렇게 이쑤시개로 막 한없이 쑤시다 보면은 치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나쁘다 그러면 설마 이 5번째 거도 나쁜 건 아니고 이거 좀 좋은 거 뭐 도움되는 거 이런 거겠죠, 자, 이거는. 이걸 한번 보자. 네, 제가 도움되는 요리를 아, 가져왔는데요. 네. 요거는 우엉하고 우엉하고 당근하고. 네, 우엉과 당근입니다. 이게 보면 약간 질기잖아요. 질긴 이제 식품들을 먹게 되면 이거를 턱을 계속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턱 관절을 조금 운동시키는 효과도 있고 치아도 좀 단단하게 좀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치아 표면에 있는 이런 착색된 색소들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제 뿌리 채소 같은 경우들이 이제 다양한 식이섬유하고 비타민, 뭐 비타민 A나 또 무기질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무기질과 비타민을 치아에 잘 공급을 해줘야 치아가 계속 회복이 되고 재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좋습니다. 다만 이것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씹는다든지 또 맨날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치아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적당하게 조정하실 필요성이 있겠네요. 당근은 그냥 먹는다 쳐도 우엉은 어떻게 먹어요? 우엉은 간단한 레시피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한 레시피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로 옮기시고 네, 저희는 들어가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자 오늘 또 뭔가 요리를 해주실 것 같은데 서동주 선생님도 요리가 점점 늘겠어요. 네, 제가 점점 요리를 좀 늘게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제가 오늘 우엉을 이용한 요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엉 요리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김밥. 김밥, 우엉 조림, 네. 사실 우엉 김밥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그 요리 말고 간단해 아이들도 간식으로 쓸 수도 있고 술안주로도 쓸 수 있는 안주로 쓸 수 있는 우엉 강정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엉 강정? 우엉으로 강정을 만들어요. 처음 기대됩니다. 들어보는데? 굉장히 맛있는데요. 네. 우엉 강정을 요리할 때는 먼저 이 우엉을요, 약간 찬물에 이제 담궈놔서 여기 있는 진을 조금 빼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저희가 우엉을 먼저 튀겨야 되거든요. 튀길 때 먼저 이 전분이랑 그래 저걸 그리고 소금. 비닐봉지에 저렇게 해서 네. 흔드는 거. 맞아요. 요즘은 이렇게 맞아요. 이제 전분가루를 좀 입히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쉐키쉐키 해주는 거죠. 쉽겠다 저러면. 그러면 골고루 튀김가루가 묻혀져서 굉장히 튀김하면 더 바삭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기름에 튀기면 되는데요. 제가 먼저 조금 튀긴 거를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튀긴 상태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요거만 먹어도 맛있겠죠. 네. 맛있겠는데 저희가 이제 소스에다가 버무려주면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에는 식초, 간장, 그리고 설탕, 마늘, 이렇게 소스에 다진 마늘. 다진 마늘도 넣어주는 네. 거죠. 넣어주고 레몬즙도 같이 넣어준 상태에서 이걸 섞은 상태에서 소스를 먼저 끓여줄 거예요. 소스를 좀 끓여서요. 설탕이 좀 이제 녹을 때쯤 우엉을 넣어서 소스에 버무려주면 더 바삭하게 이제 우엉 간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간단하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오. 아, 좀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요 우엉 상태에서 차도 요즘 많이 마시고. 또 우엉이 맛있잖아요. 네. 또 열받으면 약간 단맛도 올라와갖고. 단맛도 올라오고 굉장히 좀 어. 맛있습니다. 반찬으로 식감도 좋지. 굉장히 좋아요. 우엉조림. 대신 한 번에 많이 만들면 눅눅해질 것 같아요. 우엉 연근 졸여서도 맛있는데 저렇게 해 먹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간식으로 정말 좋겠네요. 맞아요. 야. 이렇게 해서 얼마나 그러면 드려주세요? 이 소스가 전체적으로 튀김 옷에 약간 묻을 정도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아이들 간단하고요. 간식으로도 지금 좋겠고. 맛있는 냄새가 벌써 나죠? 네. 네. 야.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맛도 마무리가 되는 좋고 거예요. 치아 건강에도 좋다니까. 그러니까. 왜 조림만 만들 줄 알았지 저런 게 있을 줄은 또 몰랐네. 오. 야, 어우. 졸여가지고 됐어요. 후딱 끝났어요. 후딱. 네, 굉장히 끝났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엉 강정을 제안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지영 선생님 거 볼까요? 애프터 임플란트면 애프터 임플란트. 하고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임플란트 요즘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시간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런 보람도 없이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좀 심한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뽑고 오.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아이고. 있어서 정말 주의가 필요해서 오늘은 임플란트 후에 주의해야 할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임플란트 하신 우리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딱 끝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유 이제 끝 이러면서 좀 관리를 안 하시는데 이게 그 이후에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이지영 선생님께서 임플란트 후 이것 조심하라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임플란트 후에 이것 조심해라. 바로 첫 번째는 치실과 친해지라는 겁니다. 치실과 치실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게 치실 사용하는 게 맞아. 귀찮아요. 맞아. 그 이쑤시개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고 그치, 말지. 그치. 네, 늘 사용하기가 맞아, 우리가 또 이제 또 이게 그 있잖아요. 옛날 홍콩 영화에 보면 다 그게 물고 날. 그게 또 이제 고기 좀 먹고 이렇게 해야지 또 이게 좀 있어 아니, 그래서 보이고. 우리 또래 사람들이 윤발이 형 때문에 그치, 이 사이가 다 이거. 벌어질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좀 치아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이 좀 많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왜 화장품 파우치에 이렇게 치실 넣어 다니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남자분들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치실을 갖고 다니기가 좀 힘드신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쑤시개를 많이 애용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쑤시개를 잘못 사용하시면 치아에 이제 잇몸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치아가 오히려 벌어지기도 하고 맞아. 음식물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으면서 잇몸 깊숙이 이제 음식으로 박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쑤시개는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시고요. 치실을 반드시 가급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치실은 사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임플란트 후에 더 치실을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맞아. 그 임플란트 시술 후에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음식물이 너무 많이 끼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제대로 된 거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제 씹는 능력이 회복되는 대신에 또 잃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좀 잘 끼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 학자들도 상당히 이거는 숙제로 가져가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이제 모형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뭐 들어드릴까요? 좀 무겁네요. 제가 좀 연약해가지고요. 네네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네네. 여기 들고 설명해 주시죠. 네. 원래는 야. 아이고 예 치아 사이에는 이렇게 이제 잇몸 산이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연결하는 부위는 잇몸 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치아를 빼고 나면 요 잇몸 산이 사라져요. 그래서 치아가 좀 이제 아무래도 치아를 빼고 나면 이렇게 평평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치아 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좀 평평해지기 때문에 평평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삼각형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음식물이 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치실을 더 사용해서 낀 음식물을 밖으로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치실을 사용하면 좋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치실을 갖고 네. 나왔습니다. 예, 치실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치실을 한 30-40cm 정도 예, 좀 이렇게 이렇게 빼서요. 네, 이렇게 해서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만히 해주시고요. 네. 네. 그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짧게 이렇게 해서 짧게 한 엄지와 검지를 쥐고 짧게 한 2, 3cm 정도 해서 이제 치실을 부드럽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모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 모형 또 모형 큰- 예, 들어드릴까요? 아이고. 이걸 들어드릴까요? 네네.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참 큰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큰 모형이 이제 굵은 실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치실을 들어갈 때 톱질하듯이 넣고요. 이렇게 톱질하듯이 이렇게 넣을 때는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자 모양으로 치아를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래서 좌우로 일단 들어갈 때는 톱질하듯이 들어가서 이제 좌우로 C자형으로 넣었다 빼는 게 아니고 저렇게 네, C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뒤를. 감아줘서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나서요. 할 때는 튕기듯이 위로. 튕기듯이. 그래서 왜 우리 거울 보면 치실하고 나서 거울에 막 이렇게 음식을 천천히 막 많이 하시는 분들,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하고 나서 거울에 튕기지 않아서 그게 없었구나. 맞아요. 그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하면요. 이렇게 튕겨가지고 거울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잔재물이 잔뜩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치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너무 또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인물 치실하실 때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되고 힘 조절을 잘 해서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치실 양치한 다음에 해요? 뭐 아니면은 저 밥 먹고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양치하기 전에 하고 양치를 하나요? 네, 그 순서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이견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치실은 양치질 하기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치실로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이제 양치질을 해야지 뭐 치약 성분이라든지 칫솔질이 구석구석 이제 아무래도 잘 닦일 수가 있는데 치실로 제대로 음식물을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고 이제 칫솔질을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칫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네. 치실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시고요. 자, 이번에 홍희연 선생님 거 보겠습니다. 치통 안녕. 안녕 해야죠. 안녕 해야 돼. 치통 안녕 방법이 있을까요? 아, 네. 한의학에서는 위장에 열이 과도하게 올라오는 경우 이게 이와 잇몸 사이로 나와 치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위장에 열이 많아가지고 이제 치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잇몸이 아프고 이가 흔들리고 구취가 나는 게 특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장의 기능을 강화해주면 이렇게 치통이 함께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께서 요가로 이 치통 안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오늘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대로 모시고 한번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의사 선생님이 또 요가에 그러니까. 또 일가견이 홍현 네. 선생님이 그걸로 유명하세요. 아, 그래요? 야. 네. 네. 첫 번째 자세는 이제 활 자세라고 불리는 다누라 아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이제 복부 근육을 강화하고 내장 근육을 활성화해서 이제 위 경락을 자극하고 소화기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데요. 이제 평소 소화기 기능이 안 좋으셨던 분들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배워볼까요? 네, 먼저 신발 벗고 올라가서 아래를 보고 엎드려 주십니다. 네. 네,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다리를 올려서 발목을 잡아주세요. 발목. 네, 발목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오세요. 야, 이게 활 자세구나. 셋, 넷, 다섯, 네, 천천히 내려오시고. 저 올라가졌나요?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네, 이렇게 이 동작을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은 네. 이제 위장 기능이 같이 좋아지면서 치통이 완화가 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수건이랑 밴드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이게 안 잡히시는 분들은 집에 수건을 이용을 해서 걸어주나요? 네, 걸어. 발목에 이렇게 맞아. 건 상태면은 이렇게 조금 더 거리가 생기니까 이 상태에서 올려주시면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동작을 어우, 하실 수 몸에 있습니다. 진짜 활처럼 비네. 조금 더 올라가지네요. 네, 네. 잘하시네요. 네, 아우, 이게 소화기 계통에도 오랜만에 도움이 했더니-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잡으라 그래서 남자분들 어떻게 잡나 했더니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활 자세를 취해주면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소화기 계통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요가법 배워봤고요. 네. 이번엔 차윤환 박사님입니다.
석류 껍질차? 이거 도움이 되나?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치아 건강에 좋은 차는 석류 껍질 차입니다. 석류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참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가 오래전부터 먹어가지고 미모를 관리했다라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석류, 특히 이제 껍질 부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플라보노이드는요. 치약 성분 중에 일부로 사용될 정도로 입안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항균 효과가 매우 큰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알맹이만 딱 먹고 껍질은 어떻게 해서 다 호로록 버리시는데 버리죠. 그러지 마시고 이 껍질에 있는 항산화 성분과 그다음에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 성분들을 먹기 위한 이 껍질차 오늘 레시피 한번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껍질 차인 만큼 그 껍질 세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이 석류 껍질차는 이 껍질을 이용하다 보니까 세척 정말 꼼꼼히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흐르는 물에서 주로 하셔야 됩니다. 물 아낀다고 이렇게 고여 있는 거 하시면 안 되고요. 흐르는 물에다가 얘들 어떻게 하냐?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것들로 저렇게 좀 듬뿍듬뿍 해서 좀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1차적으로 저렇게 베이킹 파우더를 쫙 제거하고 흐르는 물로 지금 화면은 이제 고인 물이지만 흐르는 물로 저거를 깨끗이 닦아주시면은 껍질에 있는 다양한 이물질들이 잘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석류는 그 알맹이만 쏙쏙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드시는데 이게 껍질을 깐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까주면 정말 좋아할 텐데 남편이 안 까준다고. 자, 그런 남편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알맹이만 쏙쏙 뽑는 방법을 또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손질하는 방법인데요. 자, 석류 꼭지 부분을 먼저 저렇게 이렇게 딱딱 어떻게 돼요? 사각형으로 칼집을 내서 석류 꼭지 부분을 땁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옆을 4갈래로 각자 이렇게 칼집을 딱 준 다음에요. 저렇게 제끼면 야, 껍질 싹 벗겨지면서 알맹이만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수저나 이런 것들로 살살살살 띄워주면 이거네요. 막 튀어나가네요, 그냥. 그렇게 싹 알맹이, 즉 과육만 잘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 아주 간단하게 손질이 되네요, 저렇게 하니까. 네, 방법이 있네요. 음. 근데 이제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관법도 혹시 있을까요? 석류가 왜냐면 알맹이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네. 보관할 경우에는 저는 주로 팩에다가 비닐팩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아니면 석류 껍질 같은 경우는 건조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껍질은 저희가 이제 껍질 차를 만드니까 그걸 그대로 쓰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건조를 한번 쫙 하시면 두고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빼서 쓰실 수가 있고요. 알맹이는 말라 비틀어지면 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밀폐 용기 있잖아요. 네. 밀폐 용기 같은 거에 꼭 넣고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껍질로 차를 끓이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석류 껍질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껍질 하나에 물 1컵 정도 비율인데 일단은 저렇게 차 용기에다 집어 넣으시고 물을 넣으세요. 비율은 하나에 물 1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끓이시면 돼요. 중불로 10분 정도 이렇게 끓이다가 약불로 은은하게 우려주면 그냥 끝입니다. 색깔이 저렇게 아주 그냥 우리가 아는 이렇게 맛있는 차 색깔 잘 우러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그냥 드시면 돼요. 참 쉽죠. 그것도 괜찮겠다. 그죠. 차 맛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차까지 마셔봤어요. 근데 차도 좋지만 치아에 좋은 음식들도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치아에 좋은 음식들 있다 보면은 일단 등푸른 생선과 녹차 같은 것들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녹차 같은 경우도 약간 색깔이 낄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좀 희석을 해가지고 물 먹듯이 드시게 되면은 이 녹차 속에 있는 다양한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고요. 또 이제 약간의 수용성 식이섬유들이 이렇게 좀 치아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이제 껍질 같은 경우로 이빨 이렇게 닦는 분들도 계셨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같은 경우는 드시는 과정 중에 저작 과정 중에 잇몸 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이나 제거물들을 싹 제거해 주면서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소류 같은 거, 지금 나오는 요즘 봄배추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거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렇게 단단한 음식 먹으면 치아 건강에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거 어떤지 좀 오늘 전문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예, 아무래도 단단한 음식을 씹으면 턱 근육이 발달하니까 이렇게 사각턱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보면 딱딱한 거는 아예 손에 안 대고 아예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마른 오징어처럼 너무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면 적절하게 단단한 음식이라면 오히려 씹으면 씹을수록 이제 잇몸 혈액순환도 좋고요. 그래서 잇몸이라든지 뼈를 좀 튼튼하게 해서 이제 치아에 좀 도움이 되고요. 왜 이제 물론 이제 잇몸 건강이 좋지 않거나 치아에 실금이 있다면 좀 단단한 음식은 좀 피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이제 딱딱한 것도 나쁘다고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끈적한 것도 참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치아 치료, 뭐 아말감 같은 거 이렇게 치료하신 분들이 그렇게 캐러멜 드시다가 네.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이 끈적끈적해가지고 치아에 자꾸 엉겨 붙는 거 네.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이지영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치아 한 개의 경제적인 가치가 3천만 원이래요. 그리고 28개 치아의 가치가 8억 4천만 원. 8억? 야, 이게 집사체예요. 돈으로 이러니까 확 오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치아 건강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쌀쌀하던데요? 네, 아침에는 쌀쌀했는데 낮에는 기온이 또 크게 오른다고 하고요. 오늘 지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까지도 날씨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